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슬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선생님은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려서 오늘 선생님 발음이나 목소리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같이 공부할 문제는 그래프와 표를 보고 쓰기입니다. 요즘 이렇게 두 개의 자료를 주고 문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증가나 감소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그 원인을 나타내는 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풀 문제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 표를 같이 볼게요. 표의 제목을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 유학생 수의 변화의 그래프와 증가 원인과 기대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볼까요? 글을 쓰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표와 그래프를 주고 쓰는 문제는 요즘 53번, 토픽 53번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글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1번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표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먼저 그래프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선생님과 배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고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토픽 시험 보러 가서 이 문제를 봤다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설명할 때 맨 처음 어떤 내용을 쓸 거예요? 어떻게 처음을 써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프를 보면 가장 처음으로 그래프를 소개해 주어야 해요. 즉, 먼저 그래프의 기간을 써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 몇 년, 몇 년 이렇게 기간이 나와 있으면 그래프를 소개하는 내용에 맨 처음에 부터까지를 통해서 이 기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 여기 그래프에 나온 문제를 확인해서 그 제목에 대해서 그래프를 소개해주면 되는데요. 오늘 문제의 제목을 다시 보면 다음을 참고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한 글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글을 쓸 때 이 제목을 가지고 와서 제목에 대한 것이다. 즉,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하여 나타난 것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프 소개가 끝났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프의 특징을 써주어야겠죠. 그래프의 특징을 쓸 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큰 특징을 써주어야 돼요. 자, 그래프를 딱 보았을 때 증가하는지, 감소했는지를 먼저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즉, 많이 증가했다, 많이 감소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급증했다, 급감했다 라는 표현으로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래프의 세부적인 내용을 써주는데요. 먼저 그래프를 보면 유학생 수가 2000년에 몇 명이었죠? 네, 4,000명이었죠? 그러면 2016년에 몇 명이죠? 네, 10만 명입니다. 이 내용을 쓸 때 여기 선생님이 적어준 표현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2000년에 4,000명이었던 N, 이 N은 명사죠. 요 제목을 가지고 와서 쓰시면 돼요. 2000년에 4,000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2016년에 10만 명으로 증가했다라고 쓰시면 돼요. 요 은은 은는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잘못 써놓은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대부분 이렇게 설명이 끝나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프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요. 그쵸? 이런 부분을 써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증가하였다가 잠시 하락하였지만 다시 증가하였다 라고 써도 되고요. 조금 더 잘 쓰고 싶으면 증가하였다가 잠시 주춤하였지만 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이 주춤이라는 표현은 멈칫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무언가를 하다가 가볍게 놀라가지고 동작이 잠깐 멈춘 거를 주춤했다라고 쓰는데 그래프에서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잠깐 내려가거나 아니면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에 주춤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 그래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번 그래프 소개하기 2번 그래프의 큰 특징 쓰기 3번 그래프의 구체적인 내용 쓰기입니다. 이 그래프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이 조사 결과 최근 국내에서 유학하는 학생의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도에 4,000명이었던 유학생은 급격히 증가하다가 잠시 주춤하였지만 다시 늘어나며 2016년도에는 10만 명이 되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표를 설명해 볼 건데요. 표의 내용을 쓰는 건 그래프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내용은 증가 원인에 대한 표인데요. 원인을 설명하는 표현은 우리가 앞의 영상에서 봤었는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원인에 대해 설명하세요 하면 대부분 그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그 원인은 뭐뭐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다양한 표현들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이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원인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먼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번을 가지고 쓸게요. 1번의 내용을 이 1번 표현으로 쓰면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4번, 5번 같은 경우 뭐뭐 도라는 말이 있죠. 뭐뭐 도라는 표현은 이 2번 내용을 쓸 때 혹은 3번 내용을 쓸 때 좋겠죠? 그래서 한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 노력도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을 마무리해 볼까요? 기대라고 적혀 있는 이 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서 예상해서 쓰는 내용이에요. 즉, 전망이라는 표현이랑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대라는 표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이 표현들을 가지고 써주면 되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2023년에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2023년에 2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은 증가 원인 쓰기, 2번은 기대 전망 쓰기입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는 우선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한국 대학의 노력도 유학생이 증가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이 지속된다면 2023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쓴 내용을 원고지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셨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토픽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